마크 저커버그는 늘 판을 뒤흔드는 사람이었죠. 네, 하버드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시작했을 때부터요. 맞아요. 연매출 1,000억 달러가 넘는 회사의 이름을 하루아침에 그냥 메타로 바꿔버리고. 정말 과감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아마 자기 경력사상 가장 큰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계획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쩌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커버그의 이 엄청난 계획, 메타 컴퓨트의 속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얼마나 큰 계획인지, 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메타버스 전환과는 무엇이 또 어떻게 다른지도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죠. 좋습니다. 저커버그가 월요일에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메타 컴퓨터라는 새로운 계획인데요. 네, 핵심 내용이 앞으로 10년간 수십 기가와트, 장기적으로는 수백 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였죠. 사실 기가와트라고 하면 보통 발전소 규모를 말할 때 쓰는 단위잖아요. 그렇죠. 이걸 데이터 센터에 쓰는 것부터로 들으면 낯설게 들려요. 네, 맞아요. 이제 AI 업계에서는 기가와트가 단순히 전력량이 아니라 뭐랄까 AI 인프라의 규모와 힘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아하,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기준으로 계상했을 때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단지를 짓는데 약 5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1기가와트에 50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거의 65조 원이 넘는 돈인데요.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1년 매출이랑 비슷한 돈을 데이터 센터 하나에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네요. 그렇죠.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일단 수십만 개의 AI 칩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고요. 그걸 연결하는 네트워킹 장비나 냉각 시스템 같은 기반 시설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런 대규모 시설은 단순히 기존 전력망에 플러그를 꽂아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1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전기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끊기면 수조 원짜리 장비가 그냥 멈추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 짓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는 아예 자체 발전소를 옆에 끼고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전소 자체를요? 네, 원자력 발전소든 가스 발전소든 말이죠. 당연히 전체 건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알겠습니다. 와, 그런데 그게 겨우 1기가와트의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 1기가와트요. 근데 저커버그는 2030년까지 그 20배 이상, 그러니까 20기가와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1조 달러라는 숫자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메타가 2025년에만 AI 데이터 센터에 700억 달러 가까이 썼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건 정말 맛보기에 불과했다? 이런 뜻이네요. 네,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듣다 보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메타가 돈을 잘 버는 회사라고 해도 1조 달러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 돈을 대체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거죠? 지난 12개월간 영업 현금 흐름이 1,000억 달러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그걸 다 쏟아부어도 1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인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주에 발표된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이 퍼즐 조각처럼 딱 들어봤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메타가 새로운 사장 겸 부회장으로 디나 파월 매코믹이라는 인물을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인사 발표요? 네, 메타의 사장직은 저커버그가 2012년에 그만둔 이후로 10년 넘게 비어있던 자리예요. 와, 10년 넘게요? 네, 그만큼 이번의 인사가 아주 특별하다는 신호죠. 디나 파월 매코믹. 저도 이력을 보고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월스트리트의 상징인 골드만삭스에서 16년간 파트너급 임원으로 일했고 동시에 두 공화당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 같은 고위직을 지냈더군요. 네, 금융과 정치를 넘나드는 아주 보기 드문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맞아요. 저커버그가 직접 밝힌 그녀의 역할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정부 및 국부 펀드와 협력하여 메타의 인프라를 구축, 배포, 투자 및 자금 조달하는 것.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국부 펀드입니다. 국부 펀드요? 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라트 같은 중동의 산유국들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미래의 디지털 오일이라고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려오는 차원이 아니라 거의 국가 간의 기술 동맹을 맺는 수준의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매코믹은 단순히 돈을 가져오는
펀드레이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역할까지 하는 건가요? 사우디나 UAE 같은 국가들은 이제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서 AI 기술의 플레이어가 되길 원하죠. 그렇죠. 매코믹은 그들의 돈을 유치하는 동시에 그들이 제기할 수 있는 기술 통제권이나 데이터 주권 같은 민감한 지정학적 문제까지 조율해야 하는 사실상 기술 외교관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기술 외교관이라. 마침 이집트 태생의 아랍어까지 구사하니 적임자이기도 하고요. 이건 메카가 단순한 기술 회사를 넘어서 어떤 지정학적 실체로 변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계획의 규모도 엄청나지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왜 저커버그는 회사의 명운을 걸고 이런 엄청난 도박을 하는 걸까요? 그의 머릿속에 있는 미래 시나리오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래 시나리오요? 언젠가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열고 직접 앱을 누르거나 웹서핑을 하는 대신에 AI 개인 비서가 그 모든 걸 대신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 우리가 직접 배달 앱을 켜서 메뉴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AI 비서에게 어제 먹었던 그 피자 똑같은 걸로 한 판 시켜줘 라고 말하면 알아서 주문과 결제까지 다 끝내주는 세상이죠. AI 비서가 대신 웹서핑을 해준다는 게 처음에는 편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이 전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트래픽과 광고 수익이 그 AI 비서를 소유한 회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정확히. 그게 저커버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파괴적 혁신의 실체겠군요. 네,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순식간에 다른 누군가에게 뺏길 수 있다는 공포. 그래서 그들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메타 AI 사용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 거대한 계획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요? 과거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을 수십조 원을 주고 인수했을 때와 똑같네요. 모바일 사진 공유가 페이스북을 위협할 것 같으니까 인스타그램을 사버리고 모바일 메신저가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가 될 것 같으니까 왓츠앱을 사버렸죠. 맞아요. 늘 자기를 소멸시킬지 모르는 다음 기술에 대한 공포가 그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편집광적인 생존 본능이 저커버그를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편집광적인 생존 본능이요? 그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경쟁에서 애플과 구글에 밀려난 뒤에 지난 10년간 그들의 플랫폼 위에서 세입자로 살아야 했던 경험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AI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는 절대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커버그 스스로도 수천억 달러를 잘못 쓰게 된다면 매우 불행하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위험이 실제로는 더 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통째로 움직이려 했던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불과 3년 전 메타버스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처참하게 실패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맞습니다. 저커버그가 직접 나와서 다리도 없는 아바타를 보여줬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얼마나 차가웠습니까? 그렇죠. 2021년에 회사 이름까지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페이스북 우선이 아닌 메타버스 우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었죠. 그랬었죠.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좋지 않았습니다. 헤드셋은 크고 무거웠고 가상세계는 청 비어 있었고 소프트웨어는 미완성처럼 보였죠. 결국 사명 변경 발표 후 1년 동안 메타 주가가 거의 70% 가까이 폭락했고요. 69%나 폭락했었죠. 그러다 거짓말처럼 챗 GPT가 등장했고 시장의 모든 관심이 순식간에 AI로 쏠렸죠. 네. 저커버그도 어느 순간부터 메타버스 대신 AI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주가가 2023년에 194%, 2024년에는 65%나 급빙하면서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정신 차렸나 싶었을 텐데 또다시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를 발표한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AI 투자가 메타버스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어떻게 다른가요? 메타버스는 미래에 대한 베팅이었지만 이건 생존을 위한 총력전이니까요. 규모부터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규모요? 메타버스 사업부인 리얼리티 랩스가 거의 5년 동안 기록한 누적 손실이 710억 달러였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메타는 2025년 단 한 해에만 그와 비슷한 금액을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와,
이건 단순한 실험이나 부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메타버스 때는 실패해도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진 않았지만 이건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 말 그대로 루비콘 강을 건넌 결정처럼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AI에 대한 투자를 되돌리는 건 메타버스 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회사의 정체성이 소셜미디어에서 메타버스를 거쳐서 이제 AI 우선으로 완전히 바뀐 셈입니다. 번복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결정이죠. 결국 시장은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군요. 네. 비전은 알겠는데 당장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시장은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의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AI에 대한 막대한 지출을 과연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메타 컴퓨트 계획이 발표된 이후 주가는 4.9%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저커버그의 또 다른 모습. 그러니까 주가에 민감한 현실주의자로서의 면모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이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커버그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걸 보고 있는 셈입니다. 두 개의 자아요? 네. 하나는 미래의 파괴적 혁신을 두려워하며 1조 달러를 쏟아붓겠다는 비전가 저커버그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수만 명을 해고하고 효율성의 해를 선언했던 현실주의자 저커버그입니다. 메타버스 실패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결국 이긴 건 현실주의자 저커버그였죠. 만약 이번에도 주가 하락이 계속된다면 그가 과연 이 엄청난 투자를 계획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현실의 주가 사이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메타의 운명, 더 나아가 AI 산업의 판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돈의 규모가 너무나도 커서 사실상 실수할 여유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빌꿀 그렇죠. 네, 오늘은 마크 저커버그가 던진 1조 달러짜리 승부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계획부터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지정학적 리더십의 영입, 그리고 과거 메타버스 실패의 그림자와 시장의 냉정한 반응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비전과 현실주의자라는 그의 두 얼굴 사이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저커버그의 비전대로 특정 기업의 AI가 우리를 대신해 인터넷을 경험하고 정보를 걸러주는 세상이 온다고 가정해보죠. 네. 만약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과 상호작용하는 주된 방식이 막강한 글로벌 자본으로 만들어진 특정 AI를 통하는 것이 된다면 과연 열리고 중립적인 웹이라는 개념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우리는 어쩌면 메타가 만든 담장 안의 정원을 넘어서 그들의 AI가 관리하는 담장 안의 우주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보 접근과 현실 인식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